안녕하세요. 오늘 제어 이론 8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좌에서는 선형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형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형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알면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의 출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어떤 펄스일 때 시스템의 출력이 주어졌다면 펄스가 2개의 연속인 경우에 시스템의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구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확장해서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기본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하는 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입력, 우리 여기에서는 임펄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기본 파형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어떤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걸 조금 더 얘기를 더 하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입력과 출력을 규정짓는, 그 관계를 규정짓는 전달함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까지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먼저 유도를 할 것이고, 임펄스 응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함수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던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의 출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에 이런 시간에 대해서 지연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는 것을, 위에 요 출력이 시간 지연된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펄스가 나란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스템이 출력이 이렇게 되려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 두 개가 더해진 형태로 시스템의 출력이 구해졌습니다. 이걸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 잠깐 복습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시스템의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지연에 대한, 입력이 시간 지연됐을 때 출력도 똑같이 시간 지연이 돼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게 이제 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입력의 크기를 알파벳만큼 하면 출력도 역시 알파벳만큼 되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 거동을 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는 입력, 요 입력 신호를 우리 일반적인 입력까지도 요 펄스의 나열로 좀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축은 역시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이 입력을 나타냅니다. 입력이 만약에 이렇게 파란 선처럼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적분 공부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을 이렇게 연속된 펄스의 나열로 근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것도 마치 적분할 때 우리 부분구적법 공부를 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적분 안에 요 곡선 안에 요 시스템의 입력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떤 경우에는 매칭이 요 바깥으로 좀 나와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펄스들을 이 시스템에 가해진 입력을 기본적인 펄스의 합으로 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밑변이 델타인 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펄스의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0부터 델타까지는 시간이 0부터 델타일 때까지는 함수값이 델타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고 델타분의 1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넓이가 1이겠죠? 넓이는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가지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슬라이드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막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펄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펄스는 원래 p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델타분의 1이었죠. 그런데 요 함수, 요 입력에 여기를 뭐 KH라고 할까요? K 델타, 요 시간을 K 델타에서 K 플러스 1 델타까지가 요런 펄스로 이제 근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값은 어떤 값일까요? 이 값은 U라는 함수에 K 델타를 집어넣는 거니까 UK 델타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 펄스를 요 펄스로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펄스의 높이는 델타분의 1이었으니까 이 펄스에다가 델타만큼을 물론 먼저 t-k 델타라는 것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높이를 델타만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높이가. 그런데 역시 높이는 UK 델타, 이 입력의 높이는 UK 델타니까 여기에 UK 델타를 또 곱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펄스가 먼저 시간 K 델타만큼 평행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춰줘야겠습니다. 높이가 원래 P 델타 T는 높이가 델타분의 1이었으니까 거기에다 델타를 곱하면 높이가 1이 될 것이고 요 입력이 이 시스템에 가해진 입력과 맞아야 되니까 UK 델타만큼 높이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K 델타의 입력이 시스템에 가해진 입력이 이 펄스 함수로 표현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P 델타라는 펄스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H 델타 T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요 표시된 펄스는 뭐였냐면 높이가 이만큼 달라지고 시간이 K 델타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이 펄스에 대한 리스판스는 어떻게 될까요? H 델타 T에다가 역시 똑같이 이만큼 곱해주고 요 출력을 K 델타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시스템의 요 표시한 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시스템에 가해진 입력을 지금 이렇게 생긴 펄스들을 쭉 더해가지고 만든 거죠. 아까 이런 모양, 우리 이렇게 펄스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그 펄스들의 각각 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다 합한 게 그 합해진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각각 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다 합하면 전체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출력을 K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 전체 시스템에 요렇게 생긴 입력을 펄스로 근사한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이겠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언제? T라는 시간에서의 시스템의 출력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스템에 가해진 입력을 이렇게 근사했으니까 이제 적분 예전에 구분구조법 공부할 때처럼 요 델타를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델타를 줄이면 점점 더 요 같은 U를 더 잘게 자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델타를 극한으로 0으로 보내면 우리가 바라는 이 함수를 펄스들의 나열로 거의 펄스들의 나열이 함수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임펄스를 델타 t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여기 p 델타 t 펄스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도 역시 아까 델타만큼의 너비가 있는 펄스에 대한 출력을 h 델타 t라고 했는데 델타를 0으로 보낸 걸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역시 토탈 리스판스 요 yt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서 델타를 0으로 보내고 아까는 유한한 델타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을 나눴었는데 그거를 이제 델타를 굉장히 작게 하는, 우리 마치 적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더 자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이 부분이 델타를 매우 작게 하면은 어떤 게 어디로 뭘로 가고 그런 거 공부했었죠. 핵심적인 내용은 서메이션이 적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t-k 델타를 타우로 바꾸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타우에 대한 적분이다. 왜냐면은 t라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걸 k를 쭉 바꿔가면서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타우로 변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호미 시스템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요 두 개를 컨볼루션 인테그랄 하면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되고요. 변수 치환해서 h 타우 u t 마이너스 타우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컨볼루션 인테그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것처럼 혹은 회로 이론 2학기 때 배우는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인테그럴로 입력과 출력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임펄스 펑션은 우리 피직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러분 운동량, 충격량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이런 걸 배웠었죠. 어떤 공이 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면은 순간적으로 벽이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공에 힘을 가해서 이 공의 운동 상태가 딱 바뀌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가지 좀 모델링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상태를 순식간에 바꾸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함수라고 능력이 있는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빠졌는데요. intense force for a very short time 이렇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임펄스 펑션은 기본적으로 사실 함수의 모양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은 0초일 때만 0이고 0초가 아닐 때만 0이고 그 다음에 적분했을 때 넓이가 1인 함수. 아까 요 임펄스 펑션에서 요게 너비가 델타고 높이가 델타분의 1이니까 이건 어떤 델타에 대해서도 다 크기가 1이죠.
그래서 벽에 부딪힌다거나 공이 벽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배트로 여러분 공을 딱 치면 순간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적으로 또 임펄스에 대한 어떤 쉽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t가 타우라는 곳에서 연속이면은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f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거죠. 요 ft-타우는 t가 타우가 아니면 무조건 0입니다. 그런데 t가 타우일 때 사실은 t가 타우보다 뭐 매우 그러니까 타우에서 적분하는 거니까요. 타우가 t 매우 근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ft라고 하는 것은 타우에서 t가 타우일 때 어떤 그 끊기지 않는 함수니까 그 함수일 때 값을 생각해서 요 델타 펑션의 넓이가 1이라는 걸 사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런 어떤 특징이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처럼 이런 임펄스들을 사용하면은 사실 임펄스가 이런 펄스의 극한이었는데 그걸 사용하면은 임의의 입력을 임펄스들의 나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이런 앞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ut라고 해서 입력이 u였는데 입력이 이제 델타 펑션인 거죠. 앞에서 얘기한 델타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0초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출력이 0인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입력이 델타 펑션이 가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 미분방 정식을 이제 풀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요 미분방 정식 푸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간단히 적분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0초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초기 조건, 바로 임펄스가 가해지기 직전에 y가 0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0초 근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큰 값을 갖는 이런 함수니까 뭐 0초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곳에서 0초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곳까지 적분을 하면은 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미분방 정식 양변을 적분합니다. 0-부터 0+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른쪽 살펴볼까요? 오른쪽은 델타 펑션은 아까 요 관계식에 의해서 0이 아닌 시간에서는 0이고 적분하면 1이죠. 0이 아닌 시간에서 0이었으니까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어떤 0 근방을 제외하고는 다 0이겠죠. 그 사실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0-부터 0+까지 매우 작은 시간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 1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더 확장해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적분을 해도 0이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도 0이니까 전체 요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랑 같아서 1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당연하죠. y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적분한 거니까 이 적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0-0+에 y의 미분을 적분한 거니까 y의 0-0+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서 쓰인 것처럼 y0+ 빼기 y0-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 함수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함수값 계산할 때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생각을 합시다. 이 함수는 요 미분방 정식의 솔루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여야 되겠죠. 요 함수 y라는 함수는. 근데 y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 중간에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연속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즉 y라는 함수가 0이라는 곳에서 델타 함수가 이상한 함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0 이전과 0 후에 어떤 함수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t가 0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에 요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 t가 0 플러스보다 크면 역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초일 때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려면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은 연속이어야 되겠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0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서는 연속인 함수여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0 마이너스부터 0 플러스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적분하면은 우리가 적분 구간의 적분 구간이 지금 0 마이너스부터 0 플러스까지니까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적분 구간이 0 마이너스부터 0부터 0 플러스까지니까 극한을 구하면 유한한 값 곱하기 미소값 이렇게 0으로 가는 값 해서 얘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봤자 이 적분 구간이 매우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y0 마이너스가 0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그래서 y0 플러스가 1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게 아니고 요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분 방정식에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미분 방정식의 변수 요 미분 방정식의 변수를 순간적으로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0이었다가 순간적으로 델타 펑션이 임펄스가 들어와서 이 0초 바로 직후에는 요 함수값이 1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계속 yt는 계속 0이었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1로 점프한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y의 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우리 이렇게 구하죠. y0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상수인데 이게 t가 0 플러스로 갈 때 1이니까 이게 역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모양은. 그래서 솔루션은 t가 0보다 클 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인 k가 양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는 역시 이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의 리스판스 구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실제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런 식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임펄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 솔루션을 좀 편하게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방금 미분 방정식 풀어서 우리는 0초보다 클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다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1t라는 걸 써가지고 1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을 0초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0, 0초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값이 1인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x축으로 시그마만큼 이동한 경우에 함수의 모양을 우리는
요 함수값을 1의 t 시그마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1t를 시그마만큼 이동한 거니까 계단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방금처럼 요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했죠? 우리 컨볼루션 인테그럴 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컨볼루션 인테그럴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아까 u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죠. 여기서는 이 식을 쓰겠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데 변수 취합만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h 타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exponential 마이너스 k 타우 1 타우였죠. ut 마이너스 타우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타우가 0보다 작을 땐 0이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k 타우 그래서 u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적분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컨볼루션 인테그럴로 시스템 출력이 구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의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걸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시스템에 임펄스가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1차 미분 방정식에 임펄스를 넣어가지고 시스템의 출력을 직접 구했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좀 수학적인 유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s를 복소수라고 합시다. 이 복소수인 경우에 exponential st의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가 h 타우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사실 여기서는 먼저 h 앞에서는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먼저 구했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걸 좀 잘 이용할 겁니다. 뒤쪽에서 먼저 시스템의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가 ht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입력을 exponential의 st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h 타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입력을 exponential의 st를 집어넣었으니까 s에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타우에 대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h 타우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exponential의 s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시스템에 exponential의 st를 집어넣었더니 출력에 exponential의 st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 타우를 사실은 t로 바꾸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걸 곱해가지고 적분한 꼴이 나왔네요. 이걸 적분하면 적분 변수가 타우니까 이 함수는 s의 함수겠죠. 자, 이거 여러분 공학수학 시간에도 배웠던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함수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를 곱해갖고 적분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우는 그냥 적분 변수니까 t로 다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HS라고 하는 것,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을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좋은 성질로 인해서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 트랜스퍼 펑션, 여기서 주어진 임펄스 리스판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뒤에 쪽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그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어 이론에서 계속 트랜스퍼 펑션은 계속 나올 거고요. 이거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주어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지는 않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구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펑션은 시스템의 모델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만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에서 트랜스퍼 펑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만의 관계식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이니셜 컨디션은 제로라고 놓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뒤쪽에서는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좀 더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이런 익스포넨셜 st라는 입력을 가했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HS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떤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익스포넨셜 st라는 입력을 가해서 출력을 보면 출력이 hs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그 앞에 hs 부분을 우리는 시스템의 전달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입력을 집어넣어서 출력을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방금처럼 요 시스템에 대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요 파티큘러 솔루션, U는 익스포넨셜 st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원래는 yt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서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요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합니다. 어려운 방법이죠. 구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우리 여기서 임펄스 리스판스 HT를 구하죠. 그래서 HS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할 거는 우리 HS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로 HS라고 하는 것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의 익스포넨셜 T라고 하죠.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은 이 더 재밌는 것은 UT가 익스포넨셜 ST일 때 YT가 HS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HS, 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요걸 구하려면 델타를 시스템의 입력에 집어넣어 가지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좀 복잡했으니까 생각할 게 좀 많았었죠. 요거를 사용하면은 바로 출력의 모양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yt가 hs exponential st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hs 곱하기 s 곱하기 exponential st죠. 이때 대입하는 겁니다. k 곱하기 hs exponential st. 그 다음에 u는 exponential 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exponential 이 함수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hs 곱하기 s 플러스 k는 1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걸로부터 전달함수 hs는 s 플러스 k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의 사실로부터 우리 파티큘러 솔루션만 구할 때 우리 컴플리트 솔루션은 나중에 구합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정말로 yt를 구하는 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파티큘러 솔루션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고 입력이 익스포넨셜 st일 때 요 출력을 요것만을 구하는 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s 플러스 k분의 1 익스포넨셜 st가 바로 원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